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이란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리 현상부터 잘 해결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알약톡톡2 오늘은 이 대표적인 생리 현상이죠. 소변을 잘 보기 위한 기본 조건, 방광 건강에 대한 궁금증 살펴봅니다. 비뇨기과 윤하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방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방광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인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광은 그냥 단순히 소변을 모으는 오줌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방광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방광이라는 기관 안에 소변을 우리가 보게 될 때까지 모아지는 역할도 하지만, 그 방광 안쪽, 방광 점막 쪽에는 굉장히 많은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온 소변에서 어떤 특정한 성분들이 이 방광 안에 고여 있는 동안에 독성 물질들이 다시 흡수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을 수축하게 해주는 데 작용을 하기도 하고, 소변을 참을 수 있도록 이완시켜 주는 데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물 치료를 할 때는 그런 것들에 이제 타겟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저장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제 배출할지, 얼마나 담아둘지, 그리고 그쵸.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다양한 그쵸.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부터 이 방광의 역할과 건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광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소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소변의 양, 그리고 얼마나 자주 화장실에 가느냐만으로도 방광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표를 준비했습니다. 소변 양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안 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소변 횟수만 확인해 보셔도 건강 상태 확인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횟수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에 3, 4회 정도 화장실에 가는 것 같은데 건강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소변을 보는 횟수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보통 우리가 한 번 소변을 많이 참았을 때 방광의 최대 용적이 한 500cc 정도 돼요. 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500cc씩 소변을 보지는 않죠. 보통 소변이 많이 마렵다 해서 화장실을 가서 시원하게 보게 되는 정도의 용량이 한 250에서 300cc 안팎이 되는데, 그런 정도로 하루에 우리가 소변을 본다고 치면 작게는 4번, 길게는 이제 6번 정도 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3, 4회면은 약간 좀 덜 화장실에 가는 편이고, 또 아주 많이 뭐 8회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면 내 방광에 문제가 있다고 좀 걱정을 해보셔야 하는 건가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특별히 뭘 많이 마셨을 때만 더 자주 간다 그러면 그거는 드신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먹은 것만큼 제대로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나오질 않고 차마 채우질 못하고 자꾸 나오느냐, 아니면은 많이 먹었는데도 먹은 게 별로 없고 몸은 붓는 것 같고 소변 보기는 너무 힘들게 찔찔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병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죠. 결정적인 기준은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자주 가면서 한 번에 소변 볼 때 소변량이 200cc 이하인 경우예요. 200cc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보통 자판기나 보통 쓰는 집에서 쓰는 종이컵, 그게 한 100cc 정도 돼요. 근데 그거로 2컵도 안 되는 거죠. 양이 작기 때문에 본인이 소변을 볼 때도 양이 많구나 적구나를 사실은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면 한번 그거를 적어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 보통 우리는 3일을 적게 하는데 쭉 소변 보는 걸 적어보면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를 조금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네, 이외에도 방광에 대한 궁금증 참 많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선택, 청팀, 홍팀. 이 청팀과 홍팀 중에 한 팀 혹은 양 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남녀의 방광 차이는 없다. 남녀의 방광 차이는 있다. 방광 차이가 없을 것 같죠? 똑같은 기능을 할 것 그런데 같은데. 남녀의 방광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해부학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남자는 방광 나가는 출구에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전립선은 방광 아래쪽에 요도 옆에 양쪽으로 붙어 있는데 메추리알 크기의 작은 조직이고, 그게 굉장히 정액의 성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전립선 때문에 남자는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도 관략근도 굉장히 기능이 튼튼하고 관략근이 내요도 관략근, 외요도 관략근 두 줄로 되어 있어서 막아주는 기능이 튼튼하기 때문에 남성은 요실금 같은 병은 잘 안 생기세요. 대신에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은 방광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자는 전립선이 없는 대신에 그 밑에 관략근 기능도 굉장히 약해요. 약하고 얇고 여자의 구조 자체가 방광, 질, 항문이 굉장히 가까운 동네에 있고 같은 근육 조직으로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어느 한 곳이 고장이 나면 방광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요. 방광염도 훨씬 남자들보다 쉽게 생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방광 자체는 같지만 그 주변을 이루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남녀의 방광은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자, 두 번째 선택입니다. 소변은 남자가 더 잘 참는다. 소변은 여자가 더 잘 참는다. 소변은 남자가 더 잘 참습니다. 구조적으로 잘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요도가 남성의 이 해부학적인 길이의 요도는 한 16에서 18cm 정도 돼요. 방광까지 연결되는 속 내부까지의 길이가 그런데 이 요도의 구조 자체가 똑바로 쫙 뻗는 게 아니죠. 약간 굴곡이 져 있고 중간에 관략근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 전립선도 있고 하니까 급할 때 소변이 지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자는 방광 밑에 요도가 4cm밖에 안 되는 데다가 똑바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변을 참는데도 참기가 힘들죠. 자, 세 번째 선택입니다. 소변색이 달라졌다면 방광 건강에 적신호다. 소변에 거품이 보이면 방광 건강에 적신호다. 사실 두 가지 다 좋은 신호는 아닌데요. 더 병적인 상황을 의심하게 하는 거는 소변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소변 색깔은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연한 맥주 색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덥거나 물을 많이 못 드셨을 때는 소변색이 좀 더 농축이 돼서 진해질 수 있고 물을 계속 하루에 뭐 2리터씩 이상 드신다면은 소변색이 조금 더 옅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색깔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냥 소변 색깔이 아주 새빨갛게 나오는 경우에 통증이 없이 그런 색으로 소변이 나오면 먼저 암을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아프고 찌릿찌릿하면서 그런 색깔이 나오면 염증, 방광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세요. 그리고 색깔이 더욱 어두워질수록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아니면은 결석 때문에 오랫동안 자꾸 반복돼서 자극이 되어서 안에서 출혈이 생겼다가 그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소변 색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색깔이 정상적인 색깔이 아니다 하면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거품은 사실 병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소변에 그 나오는 성분들이 우리가 먹은 것들이 대사가 되고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면서 그 찌꺼기들이 이제 신장에서 걸러져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음식을 드시거나 변기 세척이 제대로 안 돼 있어도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물이 깨끗하지 않은데 거기 떨어지는 장력 때문에도 거품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실은 거품은 아무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정말 단백질이 빠지는 그러니까 단백뇨라고 하는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정도의 거품은 아마 그 거품 증상이 생기기 전에 몸에 다른 문제가 먼저 생기거나 소변 검사를 했었을 때 다른 걸로 더 발견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선택입니다. 방광 건강에 크랜베리가 좋다. 방광 건강에는 녹차가 좋다. 더 좋은 거는 크랜베리고요. 크랜베리는 특히 이제 방광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나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과일이고 이제 장기 복용을 했을 때 방광 안에 대장균이 들어왔을 때 그 대장균이 방광벽에 들러붙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중요한 거는 충분한 양을 오랜 기간 동안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잠깐 뭐 하루 이틀 먹어갖고는 그냥 물만 많이 드셔도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고 녹차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녹차에는 카페인과 유사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방광을 자극을 하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변 보는 문제가 늘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너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크랜베리를 드시는 게 낫고 그것도 이것도 나는 먹기 싫다 한다면 그냥 방광 훈련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까지 방광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방광의 적, 방광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환 첫 번째 힌트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선생님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거죠. 과민성 방광의 아주 대표적인 중심 증상이 소변을 잘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밤에도 한두 번 이상씩 일어나서 깨시기도 하시고, 나이가 드실수록 이 병은 점점 더 많아지세요.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몸의 이 안정 기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늦게 이걸 계속 참다가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런데 이 과민성 방광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도 원인은 잘 몰라요. 특히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많은 병들,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그런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도 신경 손상이 많기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 표의 내용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과민성 방광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아무래도 과민성 방광,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질환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물을 덜 마시면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물을 덜 마시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일이 좀 줄기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물을 덜 마셔서 소변을 많이 잘 참고 보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변을 자주 보는데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증상이 결국에 더 악화가 되게 되는 거고, 물은 적당하게 하루에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드시되 저녁 시간에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몸에 자극이 되는 음료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그냥 물로만 적당하게 분산시켜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방광을 괴롭히는 두 번째 이 질환의 힌트는 소변을 볼 때마다 많이 아파, 정말 많이 아파. 이 소변 볼 때마다 많이 아픈 이 질환 어떤 건가요? 우리가 제일 흔하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방광염인데, 방광염은 방광의 안에 소변에 세균이 증식해서 자라는 급성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우리 소변이 되게 더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균도 하나도 없고 우리 몸에서 모든 노폐물이 걸러져서 나오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장균과 같은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증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방광 점막이 충혈이 되고 붓고 그 점막이 탈락이 되면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통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관계 후에 방광염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실제로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그 방광 주변의 구조를 보면 방광하고 요도가 있고 그 뒤에 질 입구가 있고 그 뒤에 항문이 있어요. 이게 질과 항문 주변에는 늘 정상적으로 세균이 살고 있는 곳이고 방광 안은 세균이 없는 깨끗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 세균들이 방광으로 침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소변을 보고 나면은 이제 이게 다 씻혀져 내려가니까 염증이 잘 안 생길 수 있지만 유난히 방광의 방어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전에는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허니문 방광염이라고 했어요. 일단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혼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웨딩드레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죠.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하루 종일 거의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하고 밤에 대부분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극도의 피로와 긴장과 탈수가 겹쳐 있는 상태에서 잠자리를 하게 되니까 방광염도 쉽게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방광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탈수가 많이 되거나 몸이 극도로 피곤하거나 힘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수분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 방광염은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성관계는 물리적인 요소를 더해준 것뿐이지 그 이전에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다른 요인들이 더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럼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방광의 방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갱년기나 폐경하신 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질하고 요도주의 조직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렴도 잘 생기지만 방광을 방어해 줄 수 있는 힘이 일단 문 바깥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안에서도 더 방어해 주기가 힘들게 되고, 그럴 때 잠자리 하거나 그럴 때 뭐 몸이 힘들다거나 그러면 방광염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이 방광염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두면 방광암으로 악화된다거나 혹은 뭐 요실금 같은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방광암은 사실 거의 생길 일이 없고요. 방광암은 방광염하고는 상관없이 별개로 생기는 거고, 요실금은 사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아니라 방광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소변을 참지 못하고 그냥 싸버리는 절박성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그 방광염은 사실 그대로 두게 되면 이런 요실금 문제보다는 일단 이런 방광염이 반복적으로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방광안은 계속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랫동안 방광염이 반복됐었던 환자분들의 안을 내시경을 보면 안이 충혈이 많이 되어 있고 소변이 차면 방광에 물이 차면은 헐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계속 이 증상이 고착이 되면은 최악의 경우가 이제 간질성 방광염 같이 완전히 방광이 파괴가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애 한 번 생길 정도 뭐 그 정도라면 물 많이 드시고 약 먹고 괜찮겠지만, 일단 몇 번 이상 자주 생긴다면은 빨리 일단 장기적인 예방 치료나 억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아직은 심각한 상황이 아닌 방광염이라면 이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빨리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서 씻어내야 균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지금 당장 가기 힘든 상황이다 하면 무조건 수분 섭취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그 비타민 C나 면역력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들을 충분히 잘 드시면서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거나 지나치게 오래 참거나 하는 것도 피하시고 적당한 소변 습관을 유지하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횟수를 계산을 해봐서 내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방광염이 최근 자주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비뇨기과 전문의와 진지하게 상담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장기적으로 예방을 할 건지를 빨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안전하실 거예요. 네. 우리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방광 건강 미리미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